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유튜브 쪽도 이제 목소리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아무것도 안 찍으시면 목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확인이 안 돼서 네,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정용호님하고 우고말리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지수는 또 코스닥이 또 급등을 했죠. 1% 이상 또 상승 마감을 해서 이제 923포인트에서 이제 잘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랑 똑같죠. 오늘도 어제랑 똑같이 지수는 올라갔는데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더 많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특정 업종이나 특정 종목들이 이제 그것만 올라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왜냐하면 이거 뭐지, 이거 왜 저것만 가지, 내 건 안 가고 왜 저것만 갈까, 이래서 기분들이 별로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때 또 심리가 또 망가질 수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여기 이제 포스코홀딩스 이 차트를 띄워놨는데 뭐 40만 원짜리가 무지막지하게 올라와서 어느새 또 50만 원을 찍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설명드릴게요. 주식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이제 많이 마주쳐요. 네, 그래서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쭉 설명을 드릴게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포스코홀딩스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 물량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은 보통 개인들이 파는데 더 사요. 이 부분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적이 없거든요. 이 부분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거를 좀 분석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이제 보죠. 일단 오늘 지수부터 먼저 체크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02니까 보합이죠. 오늘 큰 등락도 없었고 최근에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거래량이 푹 줄고 있습니다. 뭐 한국 사람만 휴가 가겠습니까? 외국인도 휴가 가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도 오늘 어제 이어서 또 강세로 끝났어요. 끝날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올라왔는데 코스닥 지수는 1.05% 나름대로 급등을 했고 이제 900포인트를 이제 훌쩍 넘어섰죠.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이제 연중 고점이었던 여기를 지금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쭉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뭐 여기가 어디냐면 작년에 이제 미국이 첫 금리 인상 했을 때, 첫 금리 인상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 그때 반등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도 그때 올라왔었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뭐 5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미국의 그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면서 크게 빠졌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락했던 걸 이제 다 메꾸고 올라온 거예요. 작년 3월 이후에 이제 급락했던 걸 다 회복을 한 거죠. 그런데 지수는 이렇게 다 회복이 됐는데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중에는 아직도 회복이 아직 회복이 안 됐거나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되시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대형주부터 먼저 올려놓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게 뭐냐면 대형주가 다 가면 좋은데 특정 대형주, 특정 업종만 지금 막 올라오죠. 지금 이제 오늘은 코스피 쪽도 얘기를 할 건데, 코스피 쪽에서는 일단 대놓고 얘기하면 이제 아까 보셨던 포스코홀딩스하고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많이 올라왔죠. 지금 이제 완전히 대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에코프로 이게 지금 막 올라와요. 포스코도 사실은 뭐 철강주기도 하지만 철강주로 올라왔다기보다는 아무래도 2차전지 요걸로 해서 이제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리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올해 한 3월부터는 그냥 2차전지 랠리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 어디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렇게 올라가는 게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여기에서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소외감을 느껴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어 하시거든요. 자, 오늘의 이제 뭐 시황 같은 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바로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오늘도 아무튼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시원하게 막 앞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대적 박탈감인데,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풍요 속 빈곤이라고요. 그렇죠? 네. 보시면 이거예요. 네. 코스피 쪽은 상승한 게 270개, 하락한 거는 600개, 2배 이상 많죠. 네.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보다 낮이긴 했지만 아무튼 상승한 건 500개, 하락한 건 1000개, 2배 차이 납니다. 이래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중소형주 웬만하면 조금씩이라도 한 1, 2%라도 떨어지면서 끝난 것 같아요. 풍요속 빈곤이라고 하는 건데, 오늘 급등한 종목들은 대부분 무슨 바이오 뭐 그쪽이었어요. 바이오나 뭐 의료기기, 뭐 AI 의료 이런 쪽, 네, 그런 쪽만 조금 움직이고, 또 이제 산발적으로 그 외에는 대부분 하락한 것 같아요. 2차전지 관련주도 오늘 에코프로비엠이랑 LNF가 많이 올라왔죠. 근데 다른 2차전지 다른 종목들도 거의 못 올라왔어요. 그냥 우두머리 몇 개만 지금 돌아가면서 이렇게 개주 달리기 하듯이 올라오는데, 자,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뭐 투매하시거나 손절하시거나 주식을 접을 때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이 특히 유튜브 쪽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인사도 안 하고 일찍도 안 들어오시고 되게 천천히 들어오시고 뭐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네, 반응들이 없으시죠? 왜 그럴까요? 재미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재미없게 한 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지금 심리 상태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7월 초부터 에코프로가 양봉 하나 나오고 나서 슬슬 돌리더니 100만원 밑에서요. 근데 어제 또 하나 뽑은 거죠. 사실 에코프로는 딱 이번 달에 2번밖에 안 올라왔어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딱 2번 올라왔거든요. 한 번 횡보했잖아요. 그리고 한 번 딱 2번 올라왔어요. 워낙 세게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에 충격을 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00만원 뚫고 좀 버벅거리다 싶으니까 뒤에서 뭐가 올라오죠? 에코프로 BM이 올라오죠. 잠깐만요.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 뽑았잖아요. 어제 16%, 오늘은 10% 무식하게 올라오죠. 시가총액이 그냥 35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에코프로는 시가총액이 29조 7천억 원이니까 거의 30조죠. 두 개를 합하면 당연히 60조 원이 넘죠.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종목들을 진짜 얘기하기 싫어 죽겠는데 맨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저도 싫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나가요. 이게 우리 방 보유 종목은 아니지만 설령 보유 종목이었다 하더라도 저는 안 좋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이건 너무 심한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드리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설령 우리 방 보유 종목이었다 하더라도 저는 이거 진작에 팔았어요. 여기까지 갖고 오지도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걸 보세요. 코스피 쪽에서 시가총액 지금 1위는 당연히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428조예요. 밑에 LG에너지솔루션이 131조고요. 그리고 누구예요 여기? 포스코 퓨처엠이 37조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34조 원이고, 아니다. 기아가 34조예요. 근데 아까 에코프로 BM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35조죠? 그럼 이게 기아보다 시가총액이 높다는 얘기예요. 기아가 지금 34조 원이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둘이서 합치면 60조 원이죠? 그러면 시가총액 4위입니다. 4위. 하이닉스 바로 밑에입니다.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좀 일부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되게 힘들 때 있죠. 그러니까 증시가 되게 힘들 때, 뭐 맨날 망한다 맨날 망한다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힘들거든요. 주식하는 사람도 되게 힘들죠. 맨날 망한다는 소리 듣고서 주식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맨날 망한다 그러니까 테마주도 잘 형성이 안 되고, 뭐 저평가된 걸 샀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저평가가 되고, 저평가라고 해서 이제 바닥인 줄 알고 샀더니 그 저평가 주식이 더 저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주식 쳐다보기도 싫고. 그럴 때가 있어. 그러다가 이제 망한다고 할 때 특정 대형주나 특정 업종에서 어떤 주도주가 하나 쫙 올라가요. 근데 에이 저 정도 끝났겠지. 계속 가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게 최근에는 뭐였냐면 보통은 이제 코스피에서는 이제 그 역할을 누가 해줬냐면 삼성전자가 해줬어요. 코스닥에서는 누가 해줬냐면 그 역할을 셀트리온이 해줬죠. 시장이 완전히 그냥 처참하게 심리가 박살났을 때 그때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이 이제 꽤 올라왔었어요. 물론 이제 안 그럴 때도 있었어요. 삼성전자 말고 다른 게 그전에도 다른 게 올라올 때도 있었는데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그러니까 이제 별로 올라갈 게 없을 때 특히 그 총수가 그룹 총수가 감옥 갔을 때 유독 그런 일이 잘 벌어지는데 삼성전자를 잘 보시면 최근에 여기서 그랬잖아요. 코로나 터지기 전 이거 별로 안 올라온 것 같지만 4만원 정도에서 여기가 6만원이니까 한 50% 올라왔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가려고 하다가 코로나를 만나서 잠깐 급락했다가 다시 갔죠. 나중에 이제 거의 10만원 가까이 갔었잖아요. 96,800원 네, 이렇게 해놨는데 이때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 큰 충격을 받고 힘들어할 때 그때 뭐가 가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틀 전에 그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종목 얘기했었죠. M7 매그니피센트 7. 그 매그니피센트라는 그 뜻이 뭐라 그랬죠? 뭐 황홀한, 경이로운 뭐 그런 거. 황홀한 주식 너무 잘 가가지고 황홀할 이제 황홀경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매그니피센트라는 그 영어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최근에 그렇게 많이 간 게 뭐예요? 엔비디아, 애플, 메타, 페이 저기 그리고 누구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M7. 네.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 증시를 많이 따라하거든요. 이 당시에는 그 M7, 그 매그니피센트라고 했던 게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겠어요? 삼성전자였겠죠. 실제로 이 당시에 엔비디아하고 애플이 많이 간 다음에 올라간 게 삼성전자니까. 이 얘기는 며칠 전에 했었죠. 네, 삼성전자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때 같이 못 올라간 대형주들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그때부터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가죠. 코스닥에서는 당연히 셀트리온인데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보시면 그러니까 뭘 대서라도 가요. 이 당시에 자, 뭘 보냐면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은 바이오의 어머니잖아요. 셀트리온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막 움직여요. 이때 이러고 나서 이제 중소형주가 언제부터 움직이냐면 요거 꼭지지 꽂고 뒤에서 이제 중소형주 랠리가 펼쳐져요. 정확하게 어떻게 펼쳐지는지까지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크게 놓고 보죠.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그러면 그때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그때만 그런 건 아니고 여기 2017년 보이시죠? 여기서 그때 이재용 회장 그 탄핵 그것 때문에 감옥 갔을 때 셀트리온이죠. 이거 셀트리온 이만큼 올라갔어요. 셀트리온. 이거 셀트리온입니다. 삼성전자 아니고 이만큼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때 그러고 나서 중소형주 랠리가 어디서 펼쳐졌다? 여기서 펼쳐졌어요. 이때 실제로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중소형주 쪽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그게 펼쳐져요. 그러니까 특정 대형주나 이런 게 올라오고 나서 가요. 근데 이 대형주가 한번 이렇게 맘먹고 뽑으면 최소 3개월에서 무거우니까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3개월에서 좀 길면 6개월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이때 삼성전자 차트를 볼까요? 삼성전자 여기서 그랬겠죠. 이게 한 2만원에서 여기가 56,000원, 6만원 조금 안 돼요.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다고 보죠. 그리고 나서 중소형주 랠리가 어디서 펼쳐졌다? 이 뒤에서 펼쳐졌어요. 이런 식이에요.
항상. 그리고 2015년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2014년, 15년 여기 못 갔잖아요. 2016년부터 간 거거든요. 2016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2016년 초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2015년 말에 미국이 제로금리 정책을 이제 종료를 하고 2015년 12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6월 초에도 한번 2016년 초에도 급락을 한번 시켰고 그때 나왔던 게 뭐냐면 그때 DA 공고 경기 침체. 왜냐면 그 당시에 국제유가가 $100 넘던 게 $20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경기 침체 온다고. 뻥이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누가 갔냐? 특정 업종이 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게 아니라 낙폭과대가 심하니까 뭐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가자 그게 아니라 특정 업종만 가요. 그때도 삼성전자였던 거예요. 언제요? 2016년 중간부터 이게 쭉 갑니다. 근데 그 전에는 2015년이나 이때는 삼성전자가 못 갔잖아요. 이 당시에 좀 확대해서 볼까요? 이게 뭐 못 갔다고 합니다. 2015년에 막 밑으로 정신없이 막 급락했거든요. 외국인도 좀 팔고 있고. 이때 뭐가 갔을까요? 이때는 중소형 중형주가 많이 갔는데 아모레퍼시픽 모르시는 분 없죠? 그 당시에 아모레퍼시픽이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이만큼을 갔어요. 그 대형주에 아니에요. 대형주잖아. 아모레지라고 있죠. 아모레지하고 아모레퍼시픽의 차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기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랑 비슷한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에코프로가 지주회사잖아요. 아모레지는 지주회사예요. 이것도 이제 같이 갔어요. 많이 가요? 어마어마하게 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화장품 중소형주 랠리가 어디서 펼쳐졌겠어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번 올라갔다가 꺾었다가 또 갔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소형주도 무지하게 갔어요. 꼭지에서 난리 났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저기 명동이나 어디 면세점 같은데 중국 보따리 상들 많이 왔었잖아요. 우리 화장품사 이때. 그리고 이 당시에 셀트리온을 보시면 2015년 16년도에 가요 안 가요? 가기는 갔는데 여기 2015년 별로 안 간 거 같잖아요. 이게 별로 안 간 거 같네. 잘 보세요. 올라가기 전에가 얼마냐면 3만원, 여기는 7만원, 거의 8만원이거든요. 그러면 3배 조금 안 되게 갑니다. 많이 간 거죠.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요만큼 뽑았거든요. 3, 4월 달까지. 그리고 나서 뒤에 바이오주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특정 업종만 보낼 때가 있어요. 그 전에는 그 역할을 누가 해줬냐? 삼성전자,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줬고, 코스닥에서는 거의 대부분 셀트리온이 그 역할을 해줬어요. 셀트리온 거래소 종목 아닌가요? 그건 주린이들이신 거죠. 언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때는 이제 전인가 후인가 같아요. 그 전후로 저기였어요. 코스닥 종목이었어요. 정확히 언제 이사 갔더라? 이사 날짜를 까먹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때까지는 얼마 안 돼서 코스피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럴 때가 있다. 지금 포스코,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포스코가 하고 있는 거예요. 포스코가 있잖아요. 옛날에 되게 잘 나갔잖아요. 국민주였던 거, 국민주. 이 당시에 잘 나갈 때, 이때 포스코가요 거래소 시가총액 2위였어요. 2위. 1위는 안 바뀌어요. 1위는 항상 삼성전자니까. 근데 2위는 자꾸 바뀌어요. 예전에는 이제 한국전력이 지금 뭐 적자 나가지고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한국전력이 시가총액 2위였던 적도 있어요. 셀트리온이 이제 바이오주, 전 정부에서 바이오주 잘 갈 때 그때 2위까지 올라왔던 게 셀트리온이고, 옛날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15년 전에는 이때는 이제 포스코가 2위, 그 밑에 현대중공업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때 자본제 종목들 많이 가요.
옛날에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지도 저거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여기 나중에 2008년 이후에 증시가 다시 급등할 때는 현대차, 기아차가 시가총액 2위, 3위까지 갔었죠. 그랬었어요. 이게 항상 이게 그 2위, 3위는 좀 바뀌긴 해요. 바뀌는데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되게 힘들 때 지루하게 맨날 망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올라갈 때는 다 못 가죠. 왜? 돈이 별로 없으니까. 돈이 많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 종목도 한 1,000만원어치 사고, 저것도 한 2,000만원어치 사고. 네.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50만원, 저거 10만원. 돈이 없어서 네? 그렇게밖에 못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네. 그쵸? 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돈이 별로 없을 때는 다 못 데리고 가요. 특정 어디 한 군데를 올려서 끌어올려놓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식사할 때 이제 에피타이저. 물론 이제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은 좋겠지만 없는 사람은 되게 힘들죠. 근데 없어요, 대부분. 제가 작년하고 올해 통틀어서 포스코 여기서 투자했다고 얘기한 사람은 한 명밖에 못 봤어요. 한 명. 그분 지금 잘 가져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포스코 비중 실었다고 하는 걸 내가 듣긴 들었어요. 한두 명. 그 외에는 일반인들이 저한테 뭐 포스코 갖고 있다고 얘기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열심히 가죠. 이걸 보면서 낙담하지 마세요. 아씨, 저거 잘 가네.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이상한 게 밑에 지금 여기다 선 세 가닥을 걸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검은색은 개인, 빨간색은 외국인, 파란색은 기관이거든요. 기관. 이거 이해 가세요? 저번에 얘기했었죠. 개인이 되게 많이 샀더라. 그래서 부정적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기관이 들어와서 막 올려버리니까 미친듯이 올라가야지. 외국인은 팔고 있고 주가가 막 올라가는데 외국인이 파는 거 보니까 숏 커버링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개인 주가가 보통 이렇게 급등하잖아요. 이게 웃긴 게 뭐 이상하다니까. 주가가요 요렇게 구덩이파잖아요. 그럼 개인들이 사요. 근데 이렇게 바닥 짚고 올라오면 개인들이 바로 팔거든요. 근데 포스코는 잘 보시면 개인들이 자꾸 사요. 계속. 여기서는 더 사. 엄청나게 사죠. 계속 사요. 지금도 올라가는데 계속 사요. 나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지 이거?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이상한 흐름,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개인의 물량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지? 보통 판다니까요.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나중에 시간 다 지나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지금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낯설어요. 기관이 뭘 해가지고 올리는 거는 맞는데 굉장히 낯선 이상한 모습이 보여줘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포스코가 뭐하고 있냐면 예전에 삼성전자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해줬던 역할을 셀트리온이 이렇게 올리고 나서 그 뒤에 항상 중소형 개별주택 매수가 많이 왔거든요. 실제로 우리 방에서 수익이 제일 많이 날 때가 언제였냐면 요 뒤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셀트리온이 올라갈 때는요, 솔직히 수익이 나긴 나는데 그냥 뭐 수익을 내긴 냈는데 어디 가서 뭐 얘기하자니 좀 좀스러워요. 아씨, 이거 20% 30%짜리 이거 갖고 자랑하려니까 왠지 그냥 우리 흔한 말로 가오도 안 살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쭉 누를 때 여기에서는 돈 진짜 많이 벌려요. 추천하면 바로 날라가요. 여기도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피타이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맞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올라올 때 사람들이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아씨, 내 건 안 가는데 셀트리온 엄청나게 잘 간다고. 셀트리온이 바이오주잖아요. 이게 이만큼 가는 얘 우리 하천 같은 데 가면 그 오리, 어미 오리가 이렇게 가면 새끼 오리가 그 뒤에 바로 붙어서 막 쫓아가잖아요. 줄줄이. 맞죠? 다 따라가잖아요. 바로 붙어서.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우두머리잖아요. 엄마잖아요. 그럼 가면
그 뒤에 있는 이제 중소형주가 바로 따라붙어야 되는데 안 가요. 안 갑니다. 나중에 이게 다 이제 이렇게 횡보하면서 떨어질 때쯤 갑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가냐면, 자, 셀트리온이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래 밑에 있는 중소형주는 뭐 하고 있냐면 반응이 없다가 셀트리온이 2배, 3배 이렇게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형주가 그러면 마지못해 살짝 올라와요. 색깔을 똑같이 해야지. 살짝 올라와요. 1, 20%? 어쩌다 30%? 조금 올라와요. 아 이제 가나보다. 예, 그러는데 자 이제 이렇게 많이 오르면 뭐가 나오죠? 이제 한번 꺾잖아요. 장대 음봉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팍 이러면서 대형주가 이제 마이너스 한 10% 이상씩 막 급락할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올라왔던 거 뭐예요? 반납해요. 자진 반납. 반납합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서 이거 중소형주 들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또 속상한 거죠. 아 왜 안 가 이거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아 18화 다시 살 거. 그리고 이제 여기 뭐 크게 하락했으니까 반등 좀 나왔다가 또 떨어지고 막 이러겠죠. 여기서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짜증나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죠. 항상 레파토리는 똑같습니다. 요건.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 요번에는 셀트리온이 힘을 못 쓰고 있고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주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공매도건 뭐건 간에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코프로 안 가고 에코프로 BM이 가잖아. 돌아가면서 지금 저러고 돌아가면서 에코프로 공매도 치다가 안 되겠으니까 에코프로 BM으로 이사 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공매도 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쪽도 올려버리잖아요. 돌아가면서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셀트리온 혼자 그랬을까요? 아니요. 2018년도에는 셀트리온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신라젠이 따라갔었어요. 그때 신라젠이 코스닥 2위까지 갔거든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게.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노는 게 옛날에 누구냐면 옛날에 한 5년 전에 5년 전, 6년 전 네. 셀트리온이랑 신라젠 노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지금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같이 놀았죠. 그 뒤에는 신라젠이 그때 그 이후로 잘못했으니까.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특정 업종이 쭉 올라가는데 이것도 어느 순간 한계가 와요. 그리고 나서 누가 간다고요? 중소형주가 가요. 이게 이제 2021년도에 코로나 터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셀트리온 말고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 보시면 돼요. 카카오가 고점 언제 찍어요? 6월달에 찍었어요. 이러고 나서 종목들이 다 죽었나요? 아니요. 이 뒤에 많이 갔잖아요. 개별주들. 이게 뭔가 주도하는 게 하나씩 튀어나와요. 2021년도에는요 21년 이게 여름쯤이잖아요. 이제 6월이면 초여름이죠. 이 당시에는 아까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도 21년 1월달부터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 현대차 있죠. 현대차도 21년 초에 고점 찍고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리고 뭐 그 당시에 포스코는 좀 뒤에 갔구나. 이거하고 기아 이때 뭐 애플카 이게 나올 때 고점 찍고 우리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랬던 대형주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셀트리온 있잖아요. 셀트리온이 이때는 이제 코스피로 이사를 갔었는데 그때도 여기 고점이 1월달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흘러내리죠. 그때 코스피 쪽에 대형주가 누가 올라왔냐면 저기 간 거예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네이버, 카카오가 제일 인기가 많았죠. 카카오 여기에서 1월달부터 더 치고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니까요. 네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죠. 카카오하고 네이버 볼까요? 올라오다가 한번 꺾고 또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때가 있어. 그러면 요거와 관련 요때 이제 저기 개별주 테마주 쪽에서 뭐가 갔죠? 그때는 1월달까지는 이재명 테마주, 3월달부터
그의 가을까지는 누구? 윤석열 대마조. 네. 화천대유 대장동 손바닥에 왕자 쓴 거 나올 때까지는 잘 갔어요. 그랬다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 뭔가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러고 나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고점 치고 이렇게 떨어질 때 뭐가 많이 갔냐면, 네이버하고 카카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IT잖아요. IT. 그 당시에 메타버스 관련주, 실제 네이버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그 게임도 운영하고 하지 않습니까? 제피톤가? 그때 메타버스 관련주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 중에서 뭐 최근에 말이 많았던 위메이드, 아이고 이만큼 가지. 이게 언제부터가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고점을 찍고 저 IT 기업들이 찍고 딱 떨어지면서부터 형님들 쉬십시오, 저희가 할게요, 쫙 올라요. 그때 IT, 게임 이쪽이 많이 갔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많이 가요. 좀 전에 얘기했었죠. 네. 근데 많이 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의 21년 말에 비트코인이가 뭐예요? 그때 NFT 수혜주들, 블록체인 그런 거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특정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그것만 올라갈 때가 있는데 대형주가 먼저 가요. 네이버, 카카오는 뭐 독보적인 존재들 아닌가요? 근데 그게 이제 저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다시 보세요. 이게 이 세상 주식이 아닌 거 같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요? 코로나 터졌을 때 2만원짜리였어요. 3만원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17만원까지 왔잖아요. 몇 배 올라온 거예요? 대충 계산해도 5배 아니에요? 5배 이상. 네? 거의 6배? 네, 이거 엄청나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한번 꺾더니 또 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나라 사람 중에 카카오 안 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를 되게 쉽게 생각했겠죠. 내가 샀었어야 되는데. 네이버는 여기 한 14만원? 네. 14만원까지 내려왔다가 46만원. 3배 갔네, 이거는. 3배 이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이버 안 쓰는 사람 우리나라에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도 네이버 많이 쓰거든요. 네. 이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한다고요? 네. 그 뒤로 개별주 테마주가 많이 갔어요. 한 대형주가 이만큼 올라가면요, 최소한 개별주 테마주 장세가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한 3개월은 가요. 원래 개별주 테마주 장세는 3개월이면은 딱 좋아요. 네. 간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정도면 끝났겠지, 또 가는 거예요. 에이, 끝났겠지, 또 가는 거예요. 이때 이거 파는 사람들 중에 저기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팔았더니 또 가요, 이러면서. 근데 그분들의 최후가 뭐냐? 팔았다가 다시 사서 수익 난 걸 다 반납해요. 근데 옛날에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들 많이 봤냐면 특히 셀트리온. 언제 그랬냐면요, 보세요. 실제로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셀트리온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거예요.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2배 정도 났겠죠? 돈 한 1억 넣었대요. 1억. 2억이 된 거예요. 2억. 근데 팔고 났더니 왠지 실수한 것 같아요. 그걸 다시 사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그걸 왜 다시 사냐고. 셀트리온 말고 다른 주식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요. 여기서 뼈를 묻을 거예요. 그분 지금 아마 뼈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미칠 거예요, 진짜.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여기서 또 봅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요. 회원들 리딩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꼭 1년에 한 명씩은 만나요. 여기서 샀대요. 직장 동료가 추천해줬는데 10만원 초반에 사가지고 30만원쯤에 팔았대요. 5천만원 넣어놨는데 그 돈이 그러니까 1억 5천인가 됐겠죠. 네. 근데 그리고 나서 팔고 나서 다른 주식을 해봤는데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사더라고요. 어떻게 됐겠어요? 생고생했겠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네. 나중에 어떻게 됐겠어요? 수익 난 거 다 반납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진짜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이런 거 많이 올라간 거 보시면서 속상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나도 저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에코프로 BM 없잖아요. 그죠? 속상해하지 마시라고. 뭘 준비해야 돼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뭘 준비하셔야 돼요? 네. 이거 다음 거를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 다음 거. 그러니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저도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 얘네들 올라가면은 다른 종목들 아예 안 가요. 돈이 다 이쪽으로 가니까. 생각해보세요. 시가총액 20조 원짜리, 30조 원짜리를 이렇게 올리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저 돈의 100분의 1만, 아니 1000분의 1만 여러분들 갖고 있는 보유 종목으로 그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한가 갈걸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 속상한 게 다른 게 안 가요. 응? 그런데 이것도 끝이 나요. 우리 왜 뭐 화무 11홍이라고 있잖아요. 10일 이상 가는 꽃이 없다. 뭐 똑같죠. 아무리 양봉이 세게 나와도 양봉이 10개 이상은 안 나옵니다. 이 정도면은 많이 했습니다. 고점이 어딘지 못 맞히겠습니다. 뭐 맞춘다고 해서 뭐 의미라도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 어려워요 지금. 그런데 확실한 거는 제가 오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옛날에도 이랬던 적이 있다 이거죠. 매년 한 번, 두 번씩 꼭 나오더라고요. 특히 언제요? 시장 분위기 되게 안 좋을 때. 장마철에 막 이렇게 곰팡이 피고 막 냄새 나잖아요. 꿉꿉한 냄새 나고. 장마철에 그 지하실 들어가 보세요. 냄새 얼마나 나는데. 꿉꿉한 냄새. 맞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종목들이 전 냄새 나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언젠가 끝이 난다. 아까 네이버, 카카오, 옛날에 삼성전자, 셀트리온, 현대차, 기아 이런데 개인들이 물렸을까요? 안 물렸을까요? 많이 물려요. 언제요? 이런 거 나왔을 때. 수익을 보고 나갔던 사람도 다시 들어와요.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저 종목을 파는 게 아닌데 다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분을 거기서 다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다음을 준비하시면 돼요. 요거 다음을. 그러니까 뭘 준비하면 좋냐면 원하시는 거 사시면 돼요.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정부 정책주를 좋아하신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낼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고 나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러시아하고 전쟁이 지금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YTN, 연합뉴스, KBS, MBC 이런 데 거 보지 마시고 어디 거 봐야 돼요? BBC. 아니면 CNN은 별로 권해드리지 않는데 BBC가 제일 좋아. BBC. 나 영어 못해요. 요즘에는 어지간하면 자동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맞죠? 크롬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면 엣지도 그렇고 어지간하면 자동 번역 해줘요. 가서 돌아가는 분이라도 좀 체크하시고 국내 뉴스 보지 마세요. 거의 거기 있는 거 갖고 와서 이제 재탕하는 거니까 영양가도 없고 맨날 그 얘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다음을 준비하시면 돼요. 아까 셀트리온이랑 삼성전자 꺾이고 나서 종목들이 많이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꼭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있어요. 사람들이 다 지쳐 있어요. 그래서 종목들이 이 대형주가 막 올라갈 때 그러면 개별주들도 같이 다 올라와야 될 것 같지만 막 떨어져요. 요즘에 보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또 떨어지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안 그래도 저평가인데 더 저평가를 만들고 있잖아요. 왜요? 개미들이 이걸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니까 때려치는 거예요.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럴 때 있잖아요. 열심히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맨날 띵까띵까 막 노는 것 같았던 친구는 서울대 가고 난 죽으라고 열심히 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가고 딴 데 갈 때 그때 그 친구는 막 울고 막 힘들어하잖아요. 막 상실감을 느끼고. 서울 바깥에도 좋은 대학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드는 거죠. 그냥 그런 거예요.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나도 종목 열심히 들고 있었는데 내 거 왜 안 가? 이러면서 이제 승질을 낼 때 이게 분노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이 주도주들은 이제 슬슬 꺾일 때가 온 거고 그 사람들이 버린 주식은 이제 올라올 때가 다 된 거죠. 주식은 마라톤이라니까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그냥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마라톤은 마라톤인데 안 가본 길을 뛰어가는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런 정보도 없고 뭐 옆에서 얘기를 해주긴 하는데 가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죠. 그게 주식 투자예요. 인내력. 왜 주식 투자가 심리싸움인 줄 아세요? 심리싸움에서 지면 인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참고 또 참기 위해서 심리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건데 아무튼 이쪽 종목들이 지금 특정 종목들이 올라가죠. 네, 정리해 드릴게요. 과거에 삼성전자나 셀트리온이 했던 역할을 지금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 BM 이런 게 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다 2차전지. 2차전지 다 잘 가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2차전지 관련주 급등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2차전지 뭐 미국도 많이 간다고요? 그 종목 얘기해보시라니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마디도 못해요. 왠줄 아세요? 모르고 그냥 하는 소리예요. 모르고. 실제로 그래요. 개인들한테 물어보면은 미국에 있는 종목 아는 거 얘기해보라고. 몰라요. 그럼 어디서 들은 거예요? 유튜브. 아니면 어디 종목 토론방?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글 써놓은 거 그거 보고서 막 얘기한다니까요. 아 경제 안 좋지 않냐고. 안 좋긴 뭐가 안 좋아요. 미국에서 지금 말 바뀐 거 안 보여요? 골디락스, 그 다음에 연착륙 그 얘기 나오잖아요. 말 또 바뀌었어요. 경기 침체 안 온대요 이제. 골드만삭스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또 낮게 잡아놨어요. 25%에서 20%. 요즘에 중국의 홍다그룹 말고 완다그룹이 이제 파산한다고 하죠. 파산 위기에 몰렸다고 하죠. 중국의 부동산 크게 하는 기업인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일일이 다 신경 쓰시면 돈 못 봅니다. 그 얘기 제가 나중에 또 해드릴 테니까. 아무튼 이쪽 특정 업종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를 나쁘게 보지 마시고 아 이제 내 차례가 이제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아니 믿고 그렇게 믿고 다음 걸 준비하시면 돼요. 제가 주식을 이렇게 저도 오래 했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오늘 마무리 멘트입니다. 제일 좋은 주식은 내 계좌에 있어요. 공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얘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수익을 내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지금 한 얘기에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아이고 헛소리라고 자빠졌네 요렇게 지금 생각이 들었다 삐뚤어지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빨리 회원가입하세요. 그리고 제가 정신을 고쳐드릴게요.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야 돼요. 혼자 사시다가 돈 다 잃거든요.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야 돼요. 제 얘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제 겪으신 분이고 자기 반성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공감하시는 분들 맞죠? 네. 어찌됐든 이거 보면서 배 아파하지 마시고 내 차례가 이제 다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스코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야 너무한다. 거래가 막 솟구치면서 개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이상하거든요. 에코프로 다시 보세요. 개인들 물량이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아직도 많아요. 여긴 또 외국인이 올려. 국내도죠. 그치 어떻게 날까요? 저도 궁금해요. 오늘 에코프로 비엠 날리고 여기도 보시면 갑자기 외국인이 사죠. 빨간색 갑자기 사잖아요. 뭐 이것도 국내도 쇼커버링이죠. 이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끝이 저도 궁금합니다. 공매도하고 막 붙어서 싸우는 것 같은데 한두 달 지나 보면은 이제 다 보이겠죠. 우리 그때 가서 또 얘기하죠. 아무튼 이제 다음을 잘 준비하시면 돼요. 제일 좋은 종목은 내 계좌에 있어요. 이미 사놨는데 마음고생이 심해서 그 종목에 대한 생각이 바뀌신 것 뿐이죠. 맞죠?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저녁 방송 뭐 할까, 뭐 해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 좀 해드려야 되겠다. 낮에도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좀 더 이제 보충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심리들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이제 중소형주들이 대형주들이 이제 꺾이고 중소형주들이 올라갈 때 그때 손실났던 거 다 회복하시고 그리고 수익도 좀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고생한 것만큼 수익 나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평소보다 한 3, 4분 정도 좀 빨리 끝낼게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급등한 테마주들 궁금하시다 그분들은 여기 김 실장님 오늘 삼성전자하고 테슬라 자율주행 동맹 수혜주 요거하고 요리오 AI 관련주 하신다고 하거든요. 특히 4차 산업 관련된 테마주도 설명 되게 잘 해주시니까 우리 회원들도 들어가서 한 번씩 한번 보세요. 오늘 저는 이 얘기 안 했어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랑 그 테슬라 CEO 만났잖아요. 그 관련주들이 움직였으니까 들어가셔서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